토마토는 건강에 이롭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믿고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의 사례는 아무리 좋은 건강 습관이라도 자칫하면 몸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매일 토마토를 식단에 빼놓지 않았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에 설탕을 살짝 뿌려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죠. 이 습관은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소화불량이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누구도 매일 먹던 토마토가 문제의 원인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토마토 자체는 분명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건강 관련 채널에서는 이러한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거나 특정 음식과 결합될 경우 이로운 토마토조차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행하고 있는 위험한 식습관과 이를 개선할 올바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소하게 여기던 식습관이 수십 년 후 당신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늦게 먹는 토마토는 정신을 맑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토마토에는 제아잔틴, 루테인, 리코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 그 이상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급격한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몇 번 토마토를 섭취한 노인들은 황반변성 진행 속도를 40% 이상 늦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12년간 연구에서는 매일 토마토를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26%나 낮췄음이 밝혀졌습니다. 토마토는 혈관 건강, 기억력 증진, 뼈 강화, 시력 보호 및 마음의 평온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토마토의 이러한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껍질을 벗겨 먹는데 사실 그 껍질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와 케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생토마토를 그대로 샐러드로 먹을 경우 핵심 성분인 리코펜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통적인 식습관에 있습니다. 설탕을 뿌려 먹거나 우유와 함께 섭취하거나 심지어 감자와 같이 요리하는 것이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식단 조합의 영향은 특히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하는 노년층에게 매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간 문제, 가벼운 속쓰림, 만성 피로 등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식습관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습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하고 10년 후의 미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식 있는 관점과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토마토가 가진 놀라운 힘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과 절대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의 식재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은 그저 단순한 습관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일부터는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으로 바꾸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똑같은 토마토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이로움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습관만 고쳐도 당신의 몸은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찬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의학적으로 입증된 토마토 섭취의 핵심 비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익혀 먹는 토마토. 대부분의 채소는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손실되지만 토마토는 예외입니다. 놀랍게도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리코펜 함량은 가열했을 때 최대 8배까지 증가합니다.
연세대학교와 독일에서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 먹는 된장찌개나 수프에 익힌 토마토를 조금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껍질째 섭취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마토를 먹을 때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러나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중요한 항산화 물질은 바로 이 얇은 껍질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케르세틴은 노년층의 관절 통증과 근육 뻣뻣함을 완화하고 일상적인 불편함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한 대학의 임상실험에서는 껍질째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이 체내 염증 지표를 18%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껍질이 질겨서 씹기 어렵거나 소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이 부드러워져 먹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참기름과 함께 섭취하기. 리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생토마토만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상당량의 리코펜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 오일과의 조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리코펜 흡수율을 9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세포 산화를 막고 면역력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익힌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3% 감소했으며 혈관 유연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매일의 식단에서 이처럼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작은 토마토를 선택하기.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리코펜을 약 1.5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토마토가 재배 효율을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일찍 수확되는 경우가 많아 영양분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는 반면 방울토마토는 완숙된 상태로 늦게 수확되기 때문입니다. 맛과 향이 진하고 풍부한 방울토마토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먹기 좋습니다. 식사 전에 방울토마토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 수치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출할 때 쿠키나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를 먹어보세요. 하루에 5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방지 및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간식이 될 것입니다. 1. 설탕과 토마토.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위험한 조합. 많은 가정에서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것이 흔한 습관이었습니다. 토마토의 신맛을 줄여 먹기 좋게 만드는 이 친절한 습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하지만 현대인의 몸은 과거와 다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당 수치 상승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이 토마토의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마토 자체에 천연 당분과 추가된 인공 설탕이 결합하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대사 기능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당분 식품과 설탕을 함께 섭취할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8%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익힌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먹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소금은 토마토의 신맛을 부드럽게 하고 오히려 그 감칠맛을 돋워줍니다. 물론 저나트륨 허브 소금은 혈압을 걱정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익숙한 맛은 이제 현명한 선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러한 변화를 분명 기뻐할 것입니다. 이 토마토와 우유,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방해하는 조합. 언뜻 보기에 우유와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조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한 식품인 반면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러한 산과 알칼리의 만남은 위에서 응고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장 불편감, 속 쓰림, 소화 불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적은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작은 증상에서 시작하여
결국 더 큰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영양학 연구에 토마토와 감자,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의외의 조합 카레, 스튜, 포토페 등 많은 요리에 감자와 토마토가 함께 사용되지만 이 조합은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의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위장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자는 다량의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위해 알칼리성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토마토의 강한 산성은 이 전분 소화를 방해하여 두 식품이 위에서 만나면 소화 시스템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불편함, 트림, 소화불량, 위무력감 및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산성식품과 고전분 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위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프나 스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자 대신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다른 채소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채소들은 소화가 용이하며 풍부한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돕습니다. 모든 요리는 조금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맛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매일 즐겨왔던 익숙한 조합과 맛을 가진 요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식습관 역시 변화해야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설탕 대신 소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힌 토마토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어보면 토마토의 신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깊은 감칠맛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나트륨 섭취가 걱정된다면 칼륨이 함유된 소금이나 허브 소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위장도 점차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유와 토마토는 시간 간격이 중요합니다. 우유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많고 우유 자체는 뼈 건강을 위한 좋은 영양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마실 예정이라면 토마토를 먹기 최소 1시간 전이나 후에 마시도록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침에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면 저녁에 따뜻한 토마토 수프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따뜻한 토마토 수프는 지친 몸을 속 깊이 데워주고 편안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섭취 시간만 조절해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감자는 다른 채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전통적인 토마토 스튜나 포토페에 잘 어울리지만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 채소, 예를 들어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등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혹시 맛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마늘이나 생강을 조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놀랍도록 만족스러운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행위를 넘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일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는 누군가와의 추억을 만들고 마음을 채우는 의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제한이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내 몸에 맞는 현명한 방법을 점진적으로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토마토를 익혀서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껍질째 그대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이 바로 내일의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해 볼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것은 어쩌면 당신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나 최근에 토마토 먹는 방법을 바꿨어. 이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늘 해주셨던 감자 토마토 스튜, 그 따뜻함과 향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애정. 하지만 그 요리가 할머니의 몸에 부담을 주고 무심한 습관이 조용히 할머니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면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서둘러 전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식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켜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토마토 수프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습니다. 맛있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몸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습관이 실제로는 해로웠을 수도 있다는 것.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토마토 한 조각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험과 과학 모두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작은 토마토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한 번 더 데쳐서 먹어볼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지쳐 보이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순환이며 몸과 마음을 잇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이러한 대화 속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로서 조용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늦게 먹는 토마토는 정신을 맑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토마토의 영양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진정한 효능이 발휘된다는 깨달음인 셈이죠. 어쩌면 이러한 변화가 질병을 멀리하고 의료진의 손길을 불필요하게 만들 희망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누구와 함께 먹을지는 오늘날의 몸을 형성하고 나아가 미래에 우리 자신다운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창에 에일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시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0이라고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든 우리에게는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누군가의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고 내일부터는 누군가의 불편함이 한결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의 매일이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댓글도 환영합니다. 이 정보는 나에게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주저없이 이를, 그렇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솔직하게 0을 남겨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